안석영이 쓰고 윤미숙이 그린 멸정한의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댕입니다. 반갑습니다. 늘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입니다. 와, 오늘 저희가 연주한 책은 멀쩡하네요. 뭐가 멀쩡한지 모르겠지만 늘보, 멀쩡하네 어떤 이야기예요? 글쎄 멀쩡한 게 궁금해서 이 책을 샀는데요. 이게 앞뚜껑을 보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아기 수레가 노란 빛을 띈 게 녹도 여기저기 쓸어가지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쩡한 것은 지저분하지 않고 말끔한 것을 가리키는데 웬일이지 싶어서 첫 장을 열었더니 꾸불텅꾸불텅한 길을 그 트럭에, 그러니까 재활용품 같은 게 아마 잔뜩 실려 있고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그물을 덮어 씌웠어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고물상에 갔어요. 여기에 그 줏대잡이가 되는 애가 이 아기수레 유모차인데요. 이 노란 유모차가 거기에서 턱 던져져요. 그래서 그 던져진 무대기에서 날개 부러진 선풍기하고 같이 놓였어요. 그런데 날개 부러진 선풍기가 자기는 날개만 바꿔주면 쌩쌩 돌아갈 수 있지만 너는 녹도 쓸고 지저분하고 구멍도 나고 그래서 쓸모가 없을 거야 하고 약호를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선풍기를 누가 납작 들고 가면서 야, 이건 고치면 쓸만하겠는걸 하고 가져가죠. 그러니까 선풍기가 쓱 유모차를 바라보면서 봤지? 그나저나 넌 마음 단단히 먹어. 내일 저기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선풍기가 버려진 것들이 잔뜩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튼 넌 내일이면 끝이야. 이래서 기운이 쭉 빠져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딱 다가오더니 멀쩡하네 그러면서 이 유모차를 끌고 가요. 그래서 쭉 꾸불꾸불 고개를 넘어서 끌고 가가지고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쓸모가 있는 아이가 있는 집인가 그랬더니 내게 영감밖에 더 있수 기다리는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어허? 그럼 아기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래 힘이 쭉 빠졌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이것 봐, 내가 끌어보니까 아주 잘 굴러가. 이걸 끌고 동네 마실도 다니고 그래.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손잡이를 쥐어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런 건 어디서 구했수? 아이고 참 좋다. 편타. 이래요. 그래서 쓸모를 찾았죠. 버려졌는데 그러니까 할머니 허리를 펴주는 구실을 하는 그런 이제 수레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림이 아주 편안하니 정겨워요. 맞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그 고물 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왜 잔뜩 실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걸렸어요. 진짜 괜찮아? 자기가 그 상황이 아닌데 괜찮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헐 뭐지? 겪지 않고 대충 보고 뭐 괜찮네 그 정도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별이는 어땠어요? 별이가 잠시 어디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멀쩡한 애가 앞에 아직도 멀쩡한 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말을 들어가면 아직 쓸만하네 이제 이런 의미로 바뀌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모차가 이제 그걸 이제 약간은 이게 재활용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제 서글픈 현실이라 그럴까? 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즘에 유모차는 아이가 거의 없어요. 주로 강아지, 개새끼가 있죠. 개새끼 이건 뭐 나쁜 말이 아니에요. 흔히 이제 개새끼를 많이 가보면 사람인가 싶으면 개고, 옛날엔
사람인가 싶으면 개고 개인가 싶으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원 가보면 그냥 개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한 분은 노인네들이 자기 보축하는 걸로 이제 쓰이는 이제 그 쓰임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낮에 뭔가 공부했던 그 글 중에 우리 장미꽃 하는 순간 이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잖아. 여기서도 그 누구야 그 고물장수를 지키는 사람이 말짱하네야지 이 말 한마디로 우쭐하잖아요. 얘가 우쭐하잖아. 그 모습이 떠올라서 또 이게 아주 또 재밌구나. 저는 저희 10주년 꼬마 평화도서관 사람들 그 행사할 때 어느 고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일까 그랬는데 옆에 계신 분이 임석영 작가님이라고. 근데 오늘 또 멀쩡하네 작가님 책을 접하니까 일단 반갑고요. 책 또한 우리 작가님처럼 곱네요. 저는 류댕이랑 좀 비슷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퇴직 후에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그쪽이랑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모차는 아이들을 태웠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쓸모없네 그랬다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니 아이가 있나 보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아니라 할머니였어요. 그렇지만 약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은 전 같다고 보거든요. 대상만 조금 바뀌었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왜 안도현님의 왜 그 연탄불. 너도 언제 연탄재. 너도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워봤던 적이 있느냐 뭐 그런 것처럼 이 고물처럼 보이는 유모차가 누구한테 지팡이 같은 역할이잖아요. 너는 언제 누구에게 저런 지팡이 같은 역할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그동안에 쌓아놓은 어떤 경륜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아름다운 일이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그렇게 조금 와닿았어요. 네, 제 주변에 한 정말 이런 오래된 물건들을 갖다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그 물건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고쳐 쓰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내다 버리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그거 꽃을 피우세요. 그러니까 잘 닦고 이런 탁자 같은 거 내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재활용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다 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거기다가 니스 칠을 하고 또 이렇게 기름칠을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새 작품으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재활용해서 꽃을 피운다고 할까? 그 정도로 상당히 남들에게 버려지는 물건을 가져다가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을 듬뿍 줘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이렇게 소생시키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하다못해 집에서 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선풍기도 놨지만 선풍기나 아니면 성소기 같은 거 남들은 아마 하나만 고장 나도 갖다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묶어 쓰고 다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그래서 얘가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쓰시는 분을 옆에서 보고 저도 많이 따라서 배우고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와, 옆에 정말 곁에 멋진 분이 계시네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참 그분은 늘 따뜻해지네. 그분은 이 말을 늘 달고 살죠. 멀쩡하네. 그래요, 맞아요. 멀쩡하네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깨진 접시 같은 것도 다 쓰잖아요. 낡은 신발 같은 데도 예쁘게 꽃 심어서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야말로 살리는 분인 것 같아요. 저희 꽃평에 저기 선풍기 바닥 선풍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건진 겁니다. 네, 멀쩡해서. 근데 늘보가 이 멀쩡한 애를 갖고 오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먼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머니와 유모차가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모차만 살아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모차는 유모차대로 쓸모를 잃고 그야말로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숨이 붙어 생긴 거고, 할머니는 허리가 아주 잔뜩 굽어 있었는데 그 유모차를 디디고 다니면서 허리를 펼 수 있으니까 살아난 거죠. 그리고 잘 걷지도 못하는 분이 거기에 자기 몸을 기대서 얹어서 힘을 실어서 가니까 서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건 서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있다는 게 매우 소중해요. 우리는 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다 보니까 홀로 사는 걸로 착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든지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일이 많은데, 이들은 낡았다 늙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즘에 다 동안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렇게 가꾸고, 요즘 뭐 피부과가, 특히 강남에 있는 피부과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성형외과 못지않게 성황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뭐겠어요. 그 겉모습을 반지르르하게 어린 모습으로 보이게 하는 건데,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늙어가는 모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되도록이면 곱게 늙어야 하겠죠만은,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겉사람들만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걸 쓸모를 살린다는 것은 그 물건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값어치,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어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길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하나는 사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구에서 캐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됐던지, 또 가공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디는 지구에 있던 것들을 다 뽑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뽑아 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멀쩡한 애처럼 그 거듭해서 되살려 쓴다고 하면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평에서 우리가 흔히 공생공빈이라는 한자 말을 잘 안 쓰는데 살려 쓰는 건 같이 가난해서 오래 더불어 살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흥청만척 써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산 같은 것도 고쳐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의 알맹상점이라고 해서 알맹이만 파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껍데기라든가 이런 건 없이 거듭 덜어서 파는 그런 상점이 있는데, 그런 가게에서 우산을 고친다든가, 또 우리나라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갈아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 뜯어서 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면 새 걸로 갈게 되는데, 그거를 뜯어서 새로운 배터리를 끼게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모임 같은 걸 만들어 계속 펼치거든요. 그래서 망가진 것을 되살려 쓰는, 우리 몸이 망가지든지 또는 마음을 다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잖아요. 아니면 명상 같은 걸 하면서 마음을 치료하려고 드는데, 물건은 망가지면 다 버려요. 또는 멀쩡하던 물건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가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망가져 내려서 기후재앙 같은 게 오는데, 지금 이분은 유모차 하나하나 선풍기 살려 쓰는 것만 그려냈지만, 이분이 쓴 그 뜻한 바 저 깊은 속에는 이런 환경이라든지 생태나 또는 약한 것끼리 늙거나 낡은 것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함께 담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저는 또 저 생각했어요. 이게 도끼겠지? 네. 예. 선풍기나 유모차나 별 차이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야, 난 조금 고치면 쓸 수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아.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이거 폭력인 것 같아요. 오, 멋져요. 나는 그 관점은 잘 안 들여다봤는데 토리가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봤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같은 네. 처지에 있으면 서로 도닥이면서 북도두고 도두봐 주지는 못할 망정 깎아내리다니. 네. 선풍기 너 조심해. 그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요? 계- 얘를 계속- 깎아내리면 내가 뜬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그것보다 뭐 쓸모가 강조되는 세상이어서 그런 건 아닌가 싶어요. 쓸모가 강조돼서. 나는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어. 아직은 쓸모가 있어.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쓸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예. 경쟁 심리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멀쩡하다고 누가 나를 데려갈 걸 이렇게 또 먼저 가면서 너도 또 나처럼 이렇게 찾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하지 않고 너는 저기에 이제 압축하는데 쓰레기 막 압축 쇠로 버린다든가 이런 데 들어갈 거야 하는 식으로 말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심리 음.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저 루댕이가 말한 것처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그려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또 저긴데 유아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모차라고 하는 게 마치 아이랑 엄마만 모는 그런 약간 편형된 단어다. 그래서 유아차가 맞지 않겠냐 그걸 쓰자라고 2019년부터 서울시에서 이게 밀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말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알아듣기 쉬우시라고 이건 방송이니까 유모차라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아기 수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기를 태우는 수레라서 그게 맞아요. 아기 수레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저거는 좀 쉬우니까. 근데 선풍기를 이제 뭐 바람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낯설어할 것 같아서 아기 수레라고 쓰다가 방송이니까 또 유모차라고 해야 중간에 듣는 분도 금세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좋네요. 아기수레. 근데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뒷표지에 보면 낡고 녹슬고 찢어진 유모차 이제는 쓸모없다며 버려졌는데 누군가 다가와 멀쩡하다고 속삭여요. 저 이렇게 누군가 다가와 멀쩡하다고 속삭여요. 다가가서 괜찮아. 그리고 함께 닦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또 쓸모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이제 늙었잖아요. 그런데 루댕이고 토리고 별이고 이렇게 다가와서 같이 어울려주니까 저도 그냥 똑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내가 늙은이고 뒷방 늙은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다가가는 거 저는 이웃이라는 건 서로 있으면서 도둑봐주고 북돋아주는 게 이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날 땐 이 있는 이웃만 떠올리는 게 잖아요. 지금 집에 있는 식구를 떠올린다든가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를 떠올리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근데 사랑은 굉장히 품이 넓어서 한 사람만 사랑할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 사랑할 힘도 있다. 이랬을 때 그 살리는 힘을 거듭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살린다고 할 때 살아있는 생명체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생물에게도 예를 들어 돌멩이나 이런 나무 탁자 같은 거 아니면 이런 그런 가구들뿐만 아니라 이런 무생물에게도 다 그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걸고 이렇게 정말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그 이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렇게 식물이나 동물에게뿐만 아니라 이런 무생물에게도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는 그 지는 길냥이들을 또 그렇게 보살펴요. 그 길냥이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집안의 길냥이가 아마 10마리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네. 많은 길냥이들이 찾아와서 하나하나 그 이름 다 이렇게 지어주고 그 특징을 살려서 뭐 계속 이제 밥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꽃이 되었다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사물은 소중하죠.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에 무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렇던 것처럼 우리도 뭐 생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생물 같은 그런 요소가 적지 않은데 그 모든 사물을 그런 눈길로 바라보면 좋죠. 그러니까 법정 스님도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꼭 마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오, 먼 길 오느라고 애썼어 이렇게 토닥이고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깃들어지는 거죠. 나를 살리는 모든 것들 또 나하고 무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실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지구가 낳은 지구 아이란 말이죠. 그럼 지구라는 것은 무생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생명체만 지구라고 일컫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목숨 부치보다는 목숨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동양 사상은 실제로 서양 사상처럼 생물과 무생물을 가르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지 않고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함부로 캐내지 않고 뭐 아이들이 쓸 거니까 내버려 둬야 돼 하고 제가 말을 했지만 그거조차도 서양 사상에 바탕한 말이지 사실 본연의 우리 삼터이고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를 함부로 할 수 없다. 돌 한 조각이라도. 그러니까 법정 스님은 저도 사실 이따금 길에다 침을 뱉으니까 그렇긴 한데 침 뱉지 말라고. 그건 어머니 얼굴에 침 뱉는 거하고 똑같아. 자, 이 말을 기점으로 앞으로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질 때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 깃든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계절적으로 늦가을에서 이제 초겨울을 맞이하는 그쯤 아닌가 싶어요. 우리 표지에서 보면 뒤에 은행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또 유모차 색깔도 똑같죠. 우리가 이쯤 어쩌면 또 저희 지금 연령대가 이 유모차 나이랑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끼리라도 새거 삐까번쩍하고 비싼 거는요 나름의 또 역할이 있고 그건 그들의 세상이 있고 이렇게 살짝 조금은 조금 낡았지만 서로 아직은 멀쩡해 이러면서 아까 여기서 보면 선풍기처럼 그렇게 밉게 말하지 말고 함께 복도들면서 함께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토리가 얼마나 고와요? 네? 지금 선풍기처럼 말할 수 있거든. 본인은 초가을이거나 뭐 늦여름일 수도 있는데 나처럼 이제 뭐 11월 뭐 이런 이들 앞에 놓고 같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런 마음이 살리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퇴직을 하고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토리가 같이 놀아줄게. 난 쓸모가 있다. 괜찮아? 쓸만하네? 멀쩡하다, 이렇게 멀쩡하다. 말했어요. 그렇게 말해서 전제가 확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고마워 토리. 토리. 이제서 고백을. 네, 그래서 우리 임석영님과 윤미숙님의 그림책 멀쩡하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